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 누웠는데도 2시간마다 화장실에 가야 해서 새벽까지 깊이 잠들지 못하는 날들. 아침이 되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해서 하루 종일 피곤과 짜증 속에 지내야 했던 기억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드니 당연히 밤마다 소변 보러 가는 거지. 정말 그럴까요? 어떤 분은 80세인데도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잘 주무시는데 어떤 분은 60세인데도 매일 새벽마다 뒤척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와 생활 습관, 그리고 아주 작은 음식 하나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음식은 값비싼 약도 아니고 찾기 어려운 보약도 아닙니다. 마트에만 가도 쉽게 살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과일입니다. 설마 그게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이 음식 하나로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던 생활에서 벗어나 편안히 숙면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어떤 분들은 밤마다 화장실에 가야 하고 어떤 분들은 아침까지 숙면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부터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달라진 잠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가 들수록 밤마다 화장실을 가게 되는 걸까요?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은 낮 동안에는 소변을 잘 만들게 하고 밤에는 소변 생성을 억제해 숙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바소프레신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 결과 밤에도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고 몸은 자꾸 화장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방광의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방광벽이 탄력 있어서 어느 정도 소변을 모아둘 수 있지만 연세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지고 용량도 줄어듭니다. 조금만 차도 신호가 와서 잠에서 깨게 되는 것이죠. 특히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남성분들이나 자궁 관련 수술을 받은 여성분들의 경우 더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세 번째는 체액 분포의 변화입니다. 낮 동안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쪽에 수분이 몰려 붓기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밤에 누우면 그 수분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고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에만 유난히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인들이 겹치면서 숙면은 점점 멀어집니다. 밤에 3번, 4번씩 깨다 보면 깊은 수면에 들어갈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결국 아침이 되면 머리는 무겁고 낮에는 졸음이 몰려옵니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도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밤중에 일어나 화장실을 오가다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 위험까지 커집니다. 실제로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밤에 2번 이상 소변 때문에 깬다고 합니다. 그만큼 흔한 증상이고 많은 어르신들이 고생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저희 약국에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72세 이정호 어르신은 매일 밤 3번 이상 화장실을 다녀야 했습니다. 잠을 다시 청하려 해도 도저히 깊이 들 수가 없어 아침마다 피곤해 지쳐 계셨습니다. 이러다 큰 병 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이처럼 야간뇨는 단순히 소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면증,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까지 이어지는 노년기의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인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약사님, 대체 바나나가 어떻게 잠을 잘 오게 하나요? 그 비밀은 바로 바나나에 들어있는 특별한 성분 트립토판에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단백질을 이루는 아미노산의 한 종류인데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이 트립토판이 뇌에 들어가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로 바뀌고 다시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세로토닌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립니다. 우리를 차분하게 하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밤이 되면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해 뇌에 이제 잠들 준비를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꾸준히 먹으면 이 자연스러운 호르몬 변환 과정이 원활해져 잠이 훨씬 쉽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또한 바나나는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로 머리가 복잡하거나 걱정이 많아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의 풍부한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 불안을 줄이고 평온한 기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나나는 전 세계적으로 천연 수면제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부작용도 없고 습관성도 없으며 단순히 과일 하나만으로도 몸의 리듬을 되찾게 해줍니다. 바나나가 숙면에 좋은 또 다른 이유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칼륨은 근육과 신경을 이완시켜주고 마그네슘은 심장의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이 두 가지 미네랄이 함께 작용하면 밤에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것을 막아주어 자꾸 소변 신호가 오는 것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로 바나나를 먹고 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근육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미네랄이 신경계를 안정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바나나가 수분이 적당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박이나 멜론처럼 수분이 너무 많은 과일은 밤에 먹으면 오히려 이뇨작용을 일으켜 화장실에 더 자주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바나나는 적당한 수분과 함께 필요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기 때문에 숙면에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을 줍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2주간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게 했더니 야간요 횟수가 줄고 깊은 수면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나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노년기의 숙면을 돕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아무 때나 먹는다고 해서 숙면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 섭취 시간입니다. 바나나는 저녁 식사 직후보다는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 먹으면 트립토판이 체내에서 세로토닌으로 바뀌고 밤이 될 무렵 멜라토닌으로 전환되어 숙면을 돕습니다. 너무 늦게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적정량입니다. 바나나는 하루에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잘 익은 중간 크기의 바나나 1개가 알맞습니다. 두세 개를 한꺼번에 드신다고 효과가 더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분이 많아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셋째, 먹는 방법입니다. 바나나는 가능하면 단독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우유와 함께 드시는데 이 경우 트립토판의 흡수가 방해받아 오히려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함께 곁들이고 싶다면 소량의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바나나의 효과를 배가시켜 줍니다. 넷째, 개인별 주의사항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나나는 혈당을 서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지만 과다 섭취하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이영자 여사님은 매일 밤 두세 번씩 화장실에 다녀야 했고 숙면을 취하지 못해 낮에도 무기력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3주 동안 매일 오후 6시에 잘 익은 바나나 한 개를 드시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 반 컵으로 마무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3주 후에는 밤새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이어서 잘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약도 아니고 그냥 바나나 하나인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이처럼 단순한 과일 하나라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는 단순히 간식이 아니라 노년기에 건강한 숙면을 돕는 천연 수면제인 셈입니다. 숙면을 위해 바나나처럼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는 반면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음식과 습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챙겨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첫째, 카페인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에는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각성시켜 피곤함을 잠시 잊게 하지만 그 효과는 6시간 이상 이어집니다. 따라서 오후 늦게 마신 커피 한 잔이 밤잠을 빼앗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 카페인 분해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 영향을 받습니다. 둘째,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 한잔 하면 잠이 잘 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술을 마시면 금방 잠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수면이 얕아져 자주 깨게 되고 뇌가 회복하는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강하게 일으켜 밤중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듭니다. 셋째, 수분이 많은 과일입니다. 여름철 즐겨 드시는 수박이나 멜론이 대표적입니다. 이 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밤에 드시면 금세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결국 숙면을 방해하고 야간뇨를 심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과일들은 낮에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자극적인 음식입니다. 짠 음식이나 매운 음식은 목이 마르게 만들어 물을 많이 마시게 합니다. 그 결과 밤에 방광이 금세 차고 잠에서 깨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특히 저녁 식사에 이런 음식이 많으면 숙면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결론적으로 숙면을 원하신다면 오후 이후에는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술은 피하고 수분이 많은 과일은 낮에 드시고 저녁에는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작은 조절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나만으로도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몇 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숙면만이 아닙니다. 건강 전체가 달라집니다. 첫째, 저녁 식사의 염분을 줄이는 것입니다. 짠 음식을 먹으면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그 물은 밤새 방광에 차서 자꾸 화장실을 찾게 합니다. 따라서 저녁에는 국물 요리를 줄이고 간은 약하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염분 섭취를 줄이면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심혈관 건강까지 좋아집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 15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을 일으키지만 천천히 걷는 산책은 다리에 몰린 수분을 위쪽으로 올려주어 밤에 소변이 몰리는 것을 예방해 줍니다. 또한 근육이 풀리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어 잠들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셋째, 잠들기 직전에 수분 섭취를 피하는 것입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말은 맞지만 그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밤에 자기 직전에 물을 많이 마시면 방광이 금세 차서 새벽마다 눈을 뜨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 동안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되 잠들기 전에는 소량만 마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세 가지 습관은 바나나와 함께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냅니다. 바나나가 트립토판과 미네랄로 뇌와 신경을 안정시키는 동안 염분을 줄인 저녁 식사와 가벼운 산책은 몸의 수분 균형을 바로잡고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또 잠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를 피하면 야간뇨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야간뇨가 줄어드는 것은 단순히 숙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지 않으면 뇌가 깊은 수면에 머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뇌 속 노폐물이 청소됩니다. 이는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밤에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결국 바나나와 올바른 생활 습관은 수면, 뇌 건강, 심혈관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원칙들이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오늘은 직접 실천해서 변화를 경험한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철수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매일 밤 4번 이상 화장실에 다녀야 했습니다. 한두 번 깨는 것도 힘든데 4번이나 깨다 보니 새벽이 되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 책을 읽을 수도 대화를 이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면제를 드시기는 꺼려 하셨습니다. 부작용이 두렵고 의존하게 될까 걱정되셨던 겁니다. 제가 권해드린 것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소금을 줄이고 오후 6시에 잘 익은 바나나 하나를 드시는 것,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습관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반신반의하면서도 2주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밤중에 4번이나 깨던 분이 이제는 한 번만 일어나도 충분했습니다. 그만큼 깊은 잠을 오래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니 지금은 밤이 기다려집니다. 두 번째는 66세 박영희 여사님의 사례입니다. 여사님은 폐경 이후 불안과 불면증이 심해져 밤에 2~3시간마다 깨고 다시 잠들려 해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큰 병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이때 제가 권한 방법은 바나나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잠들기 전 감사일기 한 줄 쓰기였습니다. 여사님은 매일 꾸준히 따라 하셨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밤새 깨는 횟수가 줄었을 뿐 아니라 불안감이 크게 줄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제는 잠들 때 무섭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개운합니다.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약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나나와 생활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도 야간뇨와 불면증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상을 되찾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숙면을 위한 3가지 열쇠, 바로 바나나, 생활 습관, 그리고 환경입니다. 첫째, 바나나입니다. 트립토판과 미네랄이 뇌와 신경을 안정시켜 밤마다 깨던 수면을 지켜줍니다. 둘째, 생활 습관입니다. 저녁 식사에 염분을 줄이고 가벼운 산책과 스트레칭을 더하고 잠들기 직전에 과도한 수분을 피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셋째, 환경입니다. 조명을 낮추고 소음을 줄이고 편안한 침구와 일정한 수면 리듬을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이 뇌에게 이제 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줍니다. 결국 바나나, 습관, 환경, 이 3가지가 합쳐져 불면증과 야간뇨에서 벗어나 진짜 숙면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신다면 오늘 밤부터라도 단 한 가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바나나 한 개일 수도 있고 짠 음식을 줄이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댓글에 오늘 밤 실천할 습관 하나를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다짐이 다른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면증이나 야간뇨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깊은 잠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